이강윤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국제뉴스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겨울에는 옷도 멋지게 입고 스카프도 많이 하시더니 여름에는 오로지 이거 하나로 나시는 모양이에요? 늘 똑같은. 사실 겨울에도 속에는 항상 이 옷, 하얀 옷만 입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지난 겨울에 입고 그 위에 이제 외투를 입었던 네네, 거고. 그렇죠. 여름에는 그 외투를 벗고 이 차림으로. 네네. 아, 베토벤은 뭘 입어도 베토벤스러운데. 제가 뭐 다른 분 패션 옷 참견할 주제는 못 됩니다만 멋지네요. 자, 오늘은 꽃 얘기를 해보신다고요. 네네. 저도 상당히 뜻밖이었고 기대도 됩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이른바 국화라고 그러죠. 나라국 꽃화. 네. 국화를 뭘로 정할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야, 이 나라 참 민주적이네. 이런 걸 설문조사하는구나. 근데 모란이 어떻겠느냐? 난 모란이면 좋겠다. 그런 게 압도적으로 높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서 모란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란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아, 너는 뭘 할래? 그러면 뭐 누구는 나팔꽃, 누구는 벤자민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내심으로는 모란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죠. 모란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국민들에게 너 모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 사람들 다 좋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정하고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네. 아까 민주적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렇네. 저는 또 정말 그 프리스타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모란이 뭐 38%로 1위였다. 뭐 그래서 그럼 모란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모란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 만약 싫다면 그러면은 이런은 어떠냐고 해서 이제 9개 정도를 쭉 준 거예요. 아, 1번부터 9번까지. 매화, 또 이렇게 난, 그다음에 뭐 연꽃 등등 해서 이제 9개를 쭉. 나머지도 물론 고르는 사람은 있는데 네. 90%의 중국인이 설문 응한 사람이 모란이 좋다. 이렇게 모란이 중국 전역에 다 서식이 아니고 예. 자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꽃인가 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4,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양화에서 모란은 부를 상징하죠. 네, 그렇죠. 부귀. 그런데 중국은 아직 나라꽃을 아직 안 정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나라 꽃이 국화가 꼭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의무적은 아니고. 아, 물론 의무적은 아닌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기라든가 뭐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라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국화는 뭐 그렇게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근데 중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참 유별나달까? 우리는 시마다 네.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그 시마다 그 시의 꽃, 새, 네. 뭐 나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일본의 그 나라 꽃 국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사쿠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쿠라도 벚꽃도 일본의 국화는 아니고 황실을 상징하는 뭐 이런 문양. 예,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이 일본에서도 국가를 상징하는 꽃은 없고요. 아, 황실을 상징한다 그래요. 뭐 이렇게 되고, 국가를 상징하는 꽃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도 물론 법령에 정해진 건 없지만 인식상으로는 그렇죠. 괜히 네. 무궁화하면은 한반도와 한국인을 상징하고 그렇죠. 뭔가 우리 역사와 함께 있고 무슨 혼이 깃든 것처럼 그렇죠.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저 모란이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꽃처럼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네. 청나라 때는 이게 청나라에 상징하는 꽃으로 이렇게 정해졌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의 현 그 공산 정권이 청나라 청산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기피하지 않았을까. 94년도에도 한번 저 국화로 지정하는 어떤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답니다. 중국이요? 예, 저 모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랬다가 그때도 또 안 됐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청나라 때 꽃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건국 70주년 맞이해가지고 그 10월 1일 큰 행사 전까지 이거를 아마 정하려고,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아마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이제 설문조사가 기간인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아직 이제 설문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나라 꽃으로 모란이 이미 돼 있고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모란은 굉장히 마음속에서 친근하고 그렇죠. 가까운 네. 그리고 꽃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모란이 아닐까? 모란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자로 하면은 목단. 목단. 예, 우리도 목단이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한국말로 편하니까 모란 이렇게 예. 하는데 우리 그 디즈니에서도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음흠. 뮬란이라고 왜 뮬란 있었어요. 예, 뮬란. 그 뮬란도 원래 그게 목단이죠. 그게 모란입니다. 그 모란의 중국 발음이 뮬란입니까? 중국 발음은 사실 물란입니다. 물란. 물란. 예, 물란인데 그걸 서양 사람들이 흉내내기를 표기하기를 그러니까 표기하기를 MUL 물란, 그러니까 AN 이렇게 썼는데 네. 이게 이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물란이라고 불러요. 뭐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뮬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뮬란이라고 발음이 됐었죠. 네. 근데 원래는 다른 나라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에서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물란이라고 부르고 중국 발음도 물란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주인공 그러니까 중국의 잔다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의 이름인데 네. 여주인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일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 문화에서는 뿌리 깊게 그렇네요. 아주 중국을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예. 돼 있죠. 당태종이 선덕 여왕에게 보낸 그림에도 네.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모란이 그려져 있고 그렇죠. 설총 그 화랑 네. 화랑 설총. 야, 이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설총 이름. 이 교과서 국사 시간에 네. 배웠던 것 같은데 설총의 화왕계의 꽃 중에 왕으로 등장하기도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모란이 사실 그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삼국 유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선덕 여왕 때라는 설도 있고 또 이 공주 때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 당태종이 그 꽃을 보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모란이었던 거죠. 근데 네. 거기에 나비가 없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선덕 여왕이 여기는 향이 없다. 네. 근데 진짜 심어봤더니 향이 안 나더라. 그래가지고 아하. 그 뭐 슬기로운 여왕이다 뭐 이런 왕제가 될 만한 그렇죠. 아이로다 뭐 예, 이랬죠. 총명하다고. 뭐 서로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모란이 향이 없는 종도 있지만 또 우리는 그래서 모란 하면 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향이 있는 종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다고 뭐. 하고 모란의 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설총의 그 화왕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의인화 시켜가지고 꽃 사이에서의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이거 좀 재밌는데 요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겠죠. 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 이제 꽃끼리 이제 어떤 그 대화가 나오니까 꽃 중에 왕이 모란이에요. 그래서 화왕계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화왕인 그 모란이 이제 그 신하들인 다른 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아련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장미가 온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네. 향도 그윽하고. 그렇죠. 아주 매혹적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란이 이제 장미를 가까이 두니까 나중에 할미꽃이 와요. 근데 할미꽃이 오면은 이렇게 꼬부정하고 이렇게 장미보다 화려하지 않고, 예. 근데 굉장히 충직하고 뭐 이런 이제 저 품성을 가진 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 모란이 고민을 해요. 이 장미는 너무 이쁜데, 근데 또 충직하기로는 이쪽 그 할미꽃이 아주 충직한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게 설총 이제 본인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윤화 시켜서 실망했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래서 장미에 그렇게 현혹될 줄 몰랐다. 정말 이 충직한 이 할미꽃을 놔두고 예. 그러니까는 그때 왕이 이제 신문왕인데 네. 신문왕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문왕이 이제 우화로서 받아들인 거죠. 왕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설총의 이야기를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후대 왕들에게 계속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화왕계라는 그 계가 그 계자군요. 무슨 계 할 때 그 계자. 이거 같은데 그 수계를 내리다 또는 이런 것을 그랬을까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말고 경계하는
자경의 글귀로 삼아라. 뭐 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모일게자. 뭐 그것까지는, 어쨌거나 예. 겉모습이 화려한 장미에 현혹되지 말고 예. 사물의 본질을 좀 쳐다봐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쁘다고 휙 눈 돌리지 마라. 뭐 이런 네. 소리 같네요. 이거는 이제 왕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남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야, 이거 왜 인문결 연구소 소장인지를 여실하게 예.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아무튼 뭐 우리도 꽤 가깝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것도 있고. 글씨 아시죠? 알죠. 저희 예. 때는 제가 교과서에 사실 실렸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네. 김영랑. 예, 그래서 김영랑 씨 모란이 피기까지를 가지고 이제 영랑과 강진이라고 해서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팀 이름 아니에요? 팀이 아니라 노래 이름. 노래인가요? 노래 이름이 영랑과 강진. 전남대학교 맞아요. 팀이었을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79년도에 은상을 받았는데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나 아마 그때였는데 79년도. 예, 79년도가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궁정동에서 그렇죠. 술 마시다가 그렇지. 총 맞은 해. 예,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구나. 저는 그때 고2였어요. 예. 형님이.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중간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예.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면서 쫙 이렇게 이제 흐르면서. 그 애늙은이셨네. 중학생이 또 그 형아들 대학가요제도 보고 79년 그때 은상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고.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제 꿈이 이제 예. 대학을 가는 목표가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난 대학을 가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다졌던 게 오로지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 나간다고. 나갔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요? 아니 뭐 다 나갈 수는 없는.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은 뭐 바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 노래를 작곡했던 영랑과 강진을 작곡하고 직접 노래를 불렀던 그분이 당시에 이제 전남대학생이었는데 김종률이라는 분 아시죠? 예, 그분이에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가락을 쓴 그렇죠. 멜로디를 그분이에요. 그리고 백기환 선생의 글을 이제 가사로 옮기고. 그렇죠. 황석영. 그 김종률. 예.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김종률 씨가 대학가요제에 그 영랑과 강진을 들고 나와가지고 은상을 받았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고 하는 그걸. 근데 사실 그때 대학가요제는 정말 대학 가요라는 장르가 맞아요. 예, 왜냐하면 대학생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상업화된다거나 지금은 아예 구별이 그런 안 게 되잖아요. 없겠지만. 근데 그때는 대학 가요라는 것이 아예 이렇게 장르로 기성 가수들과는 다른 푸릇한 그렇죠. 뭔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 대학생들은 예를 들어 문무왕을 기리는 어떤 그런 문무왕을 기리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부른다던가 네. 젊은이들의 어떤 방황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한다든가 세계 평화를 가지고 노래한다든가 그 당시에는 풋풋하지만 그런 어떤 지성이 담긴 그런 노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랑과 강진도 바로 이제 이런 그 중에도 하나인데 지금은 참 많이 아쉽죠. 대중음악 평론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고3 때는 가장 큰 고민이 네. 음대를 가고 싶은데 정규 음악을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네. 재수를 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음대를 가야 되나라는 걸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대학은 갔나요? 결국 가기는 갔는데 네. 음악하고 상관없는 아이고, 철학과를 대학가요제. 그 홍익대 미대를 졸업, 화가이면서 소설도 쓰시는 이재하 님이 모란동백이라는 곡을 썼죠. 네. 그 경상도 사투리로 부르는 투박한 모란동백 버전이 있고 조영남 씨가 아주 깔끔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모란동백이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어쩌다 왜 우리가 오늘 얘기가 옆으로 센 모란이구나. 아무튼 그 두 가지 버전을 많이 듣는데 조영남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어서 장례식을 뭐 차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란동백 이 노래를 틀어놔라. 이걸 틀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그거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뭐 히트곡보다는 그 사람이 부르면 많이 유명해지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인데. 워낙 잘하시죠. 그렇죠. 그 미성이랄까? 원래 성악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음역이 아주 높고 곡 해석도 특유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일가를 이룬 분인데. 가수로서도 탁월했던 분.
화가 그림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 아무튼 이제 자기 장례식장에 그걸 틀어달라고 말을 한 게 기억나는데 이재하 선생의 모란동백.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 모란꽃이 굉장히 이제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서양은 어때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도 국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왜 그 저 화왕계 이야기를 할 때도 예. 모란이라는 왕이 이제 장미를 이 현옥을 음. 대폰했다가 물리치고 이제 할미꽃을 했다. 뭐 이게 동양 문화죠. 예. 그러니까는 이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그리고 매난국죽의 이 사군자에서도 보듯이 화려함보다는 아주 뭐랄까 단아하고 꼿꼿하고 그 오래가는 어떤 절개를 지키는 이런 꽃들이 더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 정서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꽃들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미 이런 것들이 이제 장미가 예를 들어서 많아요? 영국, 미국,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그 장미가 이제 국화고요. 프랑스는? 프랑스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인데, 아이리스. 예, 아이리스라고. 백합같이 생긴 하얀. 예, 맞습니다. 네. 요렇게 뭐라고 할까요? 네네네. 설명하기 어려운데. 알아요, 다들. 예. 아이리스라고 하면 예, 아시죠? 아이리스. 예. 그 등등 뭐, 그러니까 좀 화려한 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고,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꽃 얘기를 모처럼 나눠봤는데 제발 국제관계가 국제 질서가 원래는 권력 투쟁적이고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게 뭐 속성이기 때문에 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각각 지정한 국화의 꽃말들처럼만 지키면 조금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하고도 유치원생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 소장님 덕분에. 아유, 고맙습니다. 예. 중국이 모란을 그렇게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혹시 뭔가 아세요? 북한은 저기 그 꽃 이름이 뭐지? 그 김일성화? 아니요, 김일성화라는 건 없고. 네. 그 아니 있잖아요. 자기들이 꽃 만든 뭐.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제가 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그 저기 김일성이 꽃 이름을 바꾼 꽃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북한에도 이 모란하고 비슷한 꽃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생각나면 그럴게요. 얘기해 주시죠. 한박꽃. 한박꽃. 예, 이게 저 북한의 저기 꽃 국화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해요. 생긴 거 보면은 모란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모란, 그 평양에 가면 모란봉이라는 것도 있죠. 서울로 따지자면 남산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영산이라 그럴까? 조그마한 산이지만 그런 정도로 하여간 북한 문화에서도 특히 그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네. 무궁화가 이제 한반도 전역에 피는 꽃이지만 과거에 보면 주로 이렇게 남한 쪽에 많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신에 북한 쪽에는 문화가 또 그 모란, 이게 또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또 좀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런 꽃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북한의 국화는 한박꽃이란 거군요. 혹시 하청공장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십니까? 예, 유튜브 이름은 인문결 TV인데 네. 하청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죠. 임 소장님께서 네네. 진행을 직접 하시고? 예, 그렇죠. 출연하죠. 누구 다른 사람 불러서 해요? 아니면 혼자서? 아니, 그 진행자가 이제 있으시고 이제 전문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분이 묻고 주로 임 소장이 그렇죠. 대답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그게 그 팟캐스트 이름이 하청공장이에요? 뉴스 하청공장. 뉴스 하청공장? 예. 그거 뭐 TBS의 뉴스공장에 제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는데 아류가 됐고. 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일부러 하청이라는 말을 좀 격상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은 이야기가 항상 너무 모자라니까 예. 남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은당님께서 임 소장님 하청공장 유튜브에서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분과의 약속은 꼭 지십시오. 네네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뭐 위로 또는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각 나라의 꽃 얘기했습니다. 베토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18일입니다. 7월 18일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뭔가 컨디션이 문제가 있는지 좀 정신이 없네요. 어제 오늘 두 분의 출연자들께서 또 제 애간장을 태워서
그러기도 했고. 한일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양쪽 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아주 전체적으로 동원돼서 한국과의 일전을 마치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던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즉각 조치들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또 강조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타협의 여지? 뭐 그런 거가 좀 찾아지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리고 언젠가는 짚어져야 할 문제라면 분명히 짚음으로써 이 문제가 주기적으로 또는 때가 돼서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것은 어쨌거나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마 국가 지도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실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도 꽤 오랜 동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내리면서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2.5%에서 2.2%로 0.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0.3%포인트나 내린 것은 그만큼 남은 올 하반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럴수록 힘들고 가지지 못한 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타격이 몇 곱절은 더 클 겁니다. 가진 사람들은 그닥 피해를 보지 않을 거고요. 그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잘 메꿔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마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야겠죠. 7월 18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